그러면 보통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처리 못한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보편적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손을 탁 놓고 no 이거 안 돼라고 말을 할 때까지는 정말 진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우리 그 경매에서 우리 스파레 주생들은 저한테 많이 배우지만은 진인사 대천명을 말로만 외워가지고 떠들어 봤자 뭔 의미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진인사 대천명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포기 않고 꾸준히 진행한다는 게 진인사죠. 그죠? 그러면 내가 포기 않고 꾸준히 진행을 해 본다라는 뜻은 뭡니까?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깔려있지 않고서 어떻게 진인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인사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서 진인사를 할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지가 않기 때문에 찔끔 해보고 안 돼. 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게 진인사하는 습성이 안 되고 그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교만해.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은 자기가 하는 요만한 어떤 미천한 능력이 전부인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못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경향들이 세요. 이거는 이런 상태에 빠지면은 경매로 큰 돈이 안 벌려져요. 그러면 경매만 안 벌리고 딴 데 가면 잘 됩니까? 아니요. 딴 데서도 잘 안 돼. 잘 안 돼. 뭐 연봉 1억 받는 거를 잘 된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1억으로 한 100년 받나? 그래요? 연봉 1억에 얼마 안 돼. 5, 600밖에. 그거 얼마 안 돼요. 자, 중요한 거다 이게. 진인사의 의미를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한번 자기 전에 한번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진인사 대천명의 의미가 뭐야 도대체? 그 근본 원리는 뭐지? 내가 뭔가 겸손해야 진인사가 되지. 겸손하지 않은데 무슨 진인사를 해요? 그죠? 제가 그 옛날에 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전혀 정말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나오는 거야. 진짜 뭐 어떤 구글링을 하든 네이버를 뒤지든 뭐든 뭐 자료가 없는 게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게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몰라. 그거를 내가 한 3일을 붙잡고 있으면서 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만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야, 요것도 만든 놈도 인간인데 내가 물론 영어로 다 써져 있으니까 요거 만든 놈도 인간이고 이 인간도 이걸 팔아서 돈 벌려고 만든 거니까 뭔가 좀 쉬우니까 하지 이거를 그냥 지가 무슨 미로 게임 하듯이 어렵게 만들어 놨겠어 생각으로 한 3일 하니까 알게 되는 현상을 제가 한번 느꼈거든요. 그때까지 파니까 요런 게 진인사구나. 이걸 한 3일이든 4일이든 징하게 한번 파버리면 모든 게 되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우리 그 스파레주생들 중에서도 컴퓨터를 못 해가지고 못한 거는 자기가 말 안 해도 남이 보기에도 못해 보여. 그러면은 남들이 보기 전에 내가 날새기로 해서 이거 익혀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루 이틀을 그냥 죽으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던데. 그래 놓고서는 뭐 컴퓨터 하나도 정복 못 하는데 무슨 경매며. 그죠? 그냥 진짜 안 되면 그것만 반복해서 옛날 우리 깜지 쓰듯이 영어 한 단어 가지고 그 깜지로 그냥 가득가득 채워버리듯이 뭐 그 정도 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데 무슨 경매를 해? 더 어려운 경매라는 학문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성냥값도 못 드는데 무슨 역기를 들어.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거는 근성에 관한 문제다 이게. 근성. 돈 버는 건 근성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자들은요 근성이 있어요. 근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의 핵심은 뭐냐면 부자라면 갖는 생각들이에요. 그게 부자 마인드라고. 그러면 이 부자라는 갖는 생각, 뭐 우리 옆집은 부자인데 사기꾼이던데요. 그래요, 맞아요. 현 정부에서도 그냥 오늘 거짓말하고 내일 들통나고 뭐 이런 게 한두 번입니까 지금? 신문 한번 봐봐. 그냥 하루에 한 두세 건씩 그냥 터져 전부 다.
그냥 또라이들 천지지. 그냥 보는 내내 홍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깨끗하게 살면 잘 되잖아요. 남들은 그런 놈들끼리 그냥 그 국회의원하고 장관 한먹으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통장은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만 열심히 살면 되는데, 확실한 것은 거짓말 그렇게 해대고 뻔뻔하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이 바닥에서 돈을 못 번다는 거지. 처음부터 국가한테 돈 빼먹을 작정하지 않고서 본인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실력이죠. 그지만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육생들이 뭐 본인 실력 외에 국가가 누가 뭐 든든한 사람이 국가 돈 삥땅 쳐서 여러분들한테 호주머니 채워줄 사람 없잖아요. 다 여러분 손으로, 저도 제 손으로 벌어야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근성, 진인사, 근성, 통찰력, 악습 타파, 이런 게 안 되고 무슨 경매한다고 돈 벌어요. 그 다음에 눈이 그 해태 눈인데 지 눈에 좋아서 잡아봐야 안 좋은데, 그럼 눈을 고쳐야지. 생각을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거를 분간하고 안 좋은 것에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힘을 통해 가지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다니니까 물건을 못 잡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무능한 부분, 컴퓨터를 못하거나 뭐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 당당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끝내버리는 근성이 있어야지. 뭔 놈이 컴퓨터 못하는 거 1년이고 2년이고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학문이라고. 그까짓 게 그냥 잠깐 하면 되는 것이지. 독수리 타법 이런 것도 그냥 한 이틀이면 치면 돼요. 너무 미련해서 안 되면 5일 하면 되잖아. 5일. 근데 그런 노력 안 하면서 무슨 돈을 벌어. 1억을 보고 2억을 벌어요.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안 되는데 무슨 명도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 사람이 바뀌어야지 돈 벌어요. 그냥 도구 잡는다고 돈 버는 건 잠깐이죠. 잠깐.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돈 잠깐 벌고 한 5년 있으면 없어져 있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사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세입자는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월세냐, 다른 집도 월세 안 준다, 이렇게 그때 얘기했었어요. 그 아저씨가. 참 놀랬죠. 남의 집에서 점령해서 거기서 생활하고 밥 장사하는 아저씨가 내가 지금 월세를 못 내는데 니한테 월세를 어떻게 줘? 요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비논리나 뻔뻔한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떨듯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구토 증세가 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 인간답지 않을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남의 집에 얻어 살면서, 응? 전에 이 정권 초창기에 보면은 궁중족발 사건 기억하시나요? 계약기간 만료돼서 상가 주인이 나가라는데 난 못 나간다고 버티면서 강제 집행을 6개월인가 1년간 소송하고, 명도 소송하고 강제 집행하고 월세 안 주고 그 사이에 자기는 장사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회방을 엄청나게 났고, 또 뭐 상가에 뭐 맘상모인가? 맘상모? 맘상모? 마음 편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의 모임인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계약기간 끝나서 권리도 없는 집에 가서 막 자기들이 진을 치고 막 그 같이 데모했던 그 모습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궁중족발 그 사장이 망치를 들고 맥주 내놔대 가서 주인의 머리통을 2번인가 때렸는데 그거를 현직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박상기인가 가가지고 교도소까지 가서 문병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마 제 기억에 나는데, 쇼킹하죠. 만약에 내 손에 망치가 있어 누가 하나 스치면 그 머리가 거의 갈 텐데, 그래도 하도 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상해죄인가? 살인 미수도 아니고 폭행치상?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내가 만약에 그 공중족발 그 건물의 주인이었는데 장사가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은 망하면 망한 대로 나가는 것이고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우리랑 계약이 돼서 살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 지집이 다 돼 있는 거죠.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뭐 10년간은 연장해야 된다, 20년 연장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그 이번에 많이 그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 공산당 같은 발상들을 하는 정권이 한 5년 있었는데 경매를 하고 명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지금 이때 이 사장이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가 이 집을 안 쓰면은 내가 안 썼으니까 돈 안 주면 되지 이래야 되는데 깔고 앉아서 살면서 내가 장사가 안 돼서 저 집도 못 주는데 니를 왜 줘 이런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명을 붙들고 산 거가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그런 행동을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막 30 초반인데 그냥 혈기는 왕성한데 이거를 밤에 가면은 뚫게 패갔는데 이거를 뭐 온 사람 보는 데서 뭐 잡수시오 하면서 그때 뭐 주먹을 날리겠어요? 뭘 날리겠어요? 그냥 안 돼. 아,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태 초창기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어느 강의에선가. 남자라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라면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어떤 종교가 튼실한 종교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죠? 뭐, 돈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죠. 맞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든든하진 않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 아무리 자존심 챙기고 살라고 해도 50대고 60대고 아프고 그 다른 사람들 자동차 타고 다닐 때 혼자서 뚜벅이적으로 다니고 그러면 우울해요. 남들은 눈이 막 와서 한겨울에 추워 있을 때 자동차 안에 있는 거가 낫지. 이렇게 추운데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 밑으로 파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것은 어찌됐든 돈이 있는 사람이 지하철을 많이 타진 않죠. 그죠? 그냥 그런 거부터도 여러분들은 돈을 갖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관절 안 좋으면 더 힘들죠. 더 힘들어집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부자로 살아야 남도 돕는 거죠. 말로만 돈이 있으면 남도 도울 건데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내가 돈이 있으면 온 세상 사람 다 구하지. 그런 소리는 하나마나한 소리고 뻥이고 교만한 마음일 뿐인 거고 당장 돈이 없어서 베풀 힘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있어야 된다. 종교도 있어야 된다. 왜? 부자도 자살하더라.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저러겠나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돈하고 보면 나머지는 뭐예요? 어떤 남자로 보면은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술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막 억울한 꼴 당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닦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이런 사람들은 한 주먹도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열이 좀 덜 받죠. 안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집을 하나 사서 갔는데 그 앞에서 막 이딴 소리 해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겁내하는 뭐 조폭이 하나 이제 있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눅 들고 살겠어요? 불쌍하지. 그러니까 경매 한번 돈 좀 벌라고 경매 한번 했는데 경매 3개 와서서 활개들 못 치고 사슴처럼 물 한 반 마시고 고개 번쩍 들어가지고 주변에 나 잡아먹을 사람은 있나 없나 살피는 이런 삶이 좋진 않잖아요. 한없이 나약한 삶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이런 말 딱 지금 들어봐도 열받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있는 거지. 나이 어린 사람이 월세 계약을 하자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야. 자기들 보니 그때 50대 초반이나 40 후반 된 아저씨였는데 내가 30대였으니까 30 정도 됐었죠. 그래 딱 눈치가 그래.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하지 않을 거면 비우라고 내가 그랬더니 법대로 하라고 지가 그러더라고.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그럼 내가 비우라고 했겠죠. 웃으면서 비우세요 아저씨 그랬겠어? 그럼 아저씨 이거 치우셔 이거 이렇게 했지. 자
오래전부터 장사를 하면서 위에서 천장에 물이 새는 것도 스스로 고쳤는데 어떻게 월세를 주냐고 하더라. 이렇게 월세를 안 주고 싶으면 나가면 되죠. 그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여기 있는 식당을 비우라고 했으나 당연히 안 한다고 했겠죠. 그래서 조만간 비우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법원에 가서 두 가지를 했다. 예, 맞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경매할 때 처음에는 항상 갖는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스파레주가 그 당시 지금은 650이지만 4년 전, 5년 전이네. 우리가 스파레주 건물이 2015년에 세워졌고, 내가 2015년 1월인가 2월에 계약을 해서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개소식을 했어요. 2015년 10월 3일. 그러니까 2015년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2015년에 스파레주가 열렸고, 2015년에 행오브 조스가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저한테는 평생 이제 기억에 남는 숫자죠. 그죠? 2015년. 그런데 2014년인가 13년인가 14년 초에가 이제 PT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PT를 처음에 했던 첫 1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1호 PT. 그 사람이 호주에서 텐트를 쳐놓고 사막에서 살던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탄광 노동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을 단기간에 한 2, 3천 정도, 3천 정도 벌어서 이제 와서 그 당시에 1호 PT가 됐어요.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낙찰이 바로 됐겠죠? 그래서 인천에 있는 빌라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처음 하니까 이 애도 보면은 그때 나이가 한 30 안 됐을까? 어린 친구였어요. 그래서 참 나이가 어리네. 나도 어리게 시작했지만은 지금도 어리게 시작한 사람 보면 야 얘는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도 과연 어린 친구가 끊임없이 나처럼 30년 40년을 경매만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니겠지. 결국은 너는 너대로 인생의 길이 따로 있을 거야. 그냥 우연히 경매한 걸 할 거야. 뭐 이런 이유로 생각을 속으로도 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나이 어린 친구 나이가 어릴 때부터 경매를 한다면 당연히 얘는 무조건 100억대는 넘었죠. 넘습니다. 뭐 1, 20억 벌는 게 아니죠. 만약에 20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20억 벌었다 그러면 뭐 얼마나 멍청하면 될까 이런 얘기 정도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이 친구가 기억나는 말은 뭐냐면 협회장님이 도와줄 때 명도가 진상 명도를 한번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배운 대로 했더니 바로 예스 하고 나갈 날짜를 정해버리니까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딴에는 어찌됐든 돈은 벌어서 물건을 낙찰 받았지만은 이왕에 배운다면은 명도하는 기교도 배우고 싶은데 명도가 요렇게 얘기해요. 요렇게 해봐요. 라고 했더니 그냥 예 하고 나가는 버리니까 뭐 정말 어찌 보면은 좀 잔인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차라리 죽어도 안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왔으면 어땠을까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나도 그랬어요. 나도 누군가 하나 걸려라. 누군가 하나 걸려서 어떤 시범 케이스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플랜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시범 케이스라는 게 필요하잖아. 그죠? 의사가 되려고 해도 뭐 시체도 갖다 해보고 생지도 잘라보고 뭐 짐승도 잘라보고 시체도 갖다가 이렇게 연습해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뭐 피부과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뭐 그런 연습을 얻겠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의사 그러면 주로 외과 의사를 의사로 많이 쳤는데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있는 의사 드라마 보면은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이런 거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주로 뭐가 나옵니까? 배 째고 뇌수술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뭔가 의학 드라마에서 의사다고 할 정도 되면은 좀 뭔가 피도 좀 보고 그래서 정말 고도의 땀도 흘리면서 뭐 그런 어려운 거를 해야 의사지. 그냥 뭐
여드름 짜주고 어? 그게 의사로 보이지는 않죠. 그냥 의사라는 항목이 넓어졌을 뿐이지. 그런 드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는 관념에서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시범 케이스가 필요한 입장이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랬는데 마침 얘가 걸린 거지. 오냐 잘 걸렸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갑자기 당하면 그 어떤 분노하는 마음 지수가 더 올라가는데 차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래? 이거 완전 뻔뻔하네.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너 한번 힘들게 해줄게. 이제 그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조종이고 하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받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인도 명령을 많이 하는데 인도 명령 하기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처분을 건 적이 있어요. 인도 명령은 옛날에는 일찍 나왔는데 요즘에는 느리게 나오죠. 이것도 경매의 어떤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어긋나죠. 민사집행법은 애초에 경매 사건이 민사소송법 속에 있었는데 김대중 정권 때 IMF 때 막 물건이 쏟아지니까 이 집행에 관한 법에 그 따로 필요하구나. 이게 조금 더 신속하게 어떤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 법이 집행법인데 이거는 집행법이 있으면 뭐예요? 판사가 느리게 판단하는데 그러면 다시 딜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장사가 안 돼. 최근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오래 묵혀놨던 그 컨설팅 고객이 해결된 것도 그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이제 그 교육을 하다가 한 1시간인가 이렇게 물건을 고르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그 어떤 식의 멘트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응대를 하는 게 옳은 거고 아니 그 시세조사법을 실컷 배웠으면은 상대가 아야 그러면 그게 아ян지 우리가 여자들이 그러잖아. 안 돼요인지 그러잖아요. 정말 논지 예스와 노가 가운데 희석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뜨거 하면 뜨거가 200도인지 100도인지 60도인지 80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뜨거란 말만 듣고 그냥 정말 뜨거운갑다라고 혼자 착각하는 것은 시세조사의 어떤 시세 분석법에도 어긋나죠. 뜨거 얼마나 뜨거 이렇게 알아채야 되는데 들리는 말만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베이비 같은 근성들이 항상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 그냥 1시간 사이에 이렇게 골라서 그냥 붙인 케이스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제 하루 이틀 물건을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도 정말로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거나 힘들지 개인으로 주택 사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죠? 양도세라는 것은 전에 그 노무현 때도 3주택이면 60%씩 뜯어갔어요. 그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양도세가 없어졌죠. 여러 채가 있다고 해서 양도세를 더 매기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100채가 있든 뭐든 똑같은 비율로 내는 것이지 많이 있다고 더 뜯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잘못된 세금 운용법이죠. 잘못된 방식이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모르더라고. 어쨌든 시장의 부작용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양도세를 사자마자 판다고 하면 양도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누가 뭐 뒤쫓아오는 것도 아니라면은 양도세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 돈 되는 거를 봐야 되겠죠. 서울에서 40%만 조정지역에서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세금이 높기 때문에 40% 초창기 구입할 때만 이제 내 돈이 한 60% 이상 들어가죠. 그러나 전세금 때문에라도 상당 부분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적은 데다가 전세가 낮아버리면 큰 돈이 투입되지만 대출이 작은데 적게 해주지만은 전세금이 높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그 구조의 단점을 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입찰을 좀 더디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이제 검토해보니까
뭐 15명이나 붙었는데 우리끼리 이제 회의할 때 딱 내가 느꼈던 금액보다 한참 미달인 상태에서 1등을 하는 모습들을 지켜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지금도 돈 벌 물건이 수두룩 천지다라는 것을 또 한번 어제 그제 이제 좀 보면서 봤어요. 많이 있더군요. 자, 사실 오늘 기사해 주려고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빌라에 관한 기사였어요. 그거는 나중에 주경나독 시간에 하려고 이제 제가 키핑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었죠. 조정이라는 것은 보통 조정 신청을 걸면 이제 기일이 잡히는 게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요즘엔 또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정을 걸면은 한 30일 정도면은 그 조정 기일이 잡히더라고요. 그랬었어, 그 당시에는. 하도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이니까 그때 판사가 30이면은 50살이 넘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제가 걸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처분이라는 것은 좀 빨리 나옵니다. 빨리 나와요. 그때 한 10일 안쪽에 나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가처분을 집행하러 집행관하고 이렇게 이제 상가를 다시 찾았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냥 얼굴이 그냥 맛이 가버리던데 보니까 지 성질대로만 해온 사람이 이었구나. 얘가 네가 지금 보니까 더 높은 법무 손질 모르고 살았구나.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이렇게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표지를 붙이려고 이제 딱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쪼그레들면서 나는 이제 냉장고에다 붙여달라 그랬거든요. 남들 다 보는 데다가 그랬더니 이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요 달력 뒤에 딱 붙여주면 안 되냐고. 그 당시에 왜 달력들 왜 어디 점포들 가면 막 이렇게 길쭉한 달력 있잖아. 여기에 보면은 그림 같은 거 있고 밑에다가 달력 1일부터 30일 있고 길죠. 이렇게. 요 뒤에다가 붙이면 안 되냐고 얘기를 사정을 딱 하길래 네가 이제 마음을 접었구나. 그 당시 꼬리를 탁 말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붙이게 해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었으니 이런 일은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니는 나한테 돈 안 주면 비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이렇게 모를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은 지 눈앞에 벌어지는 내일 일을 모르지? 왜 모르지? 이런 생각들이 저는 한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참 참선하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고시를 포기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내후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그러면 그냥 경매 컨설팅 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끝내야 될까? 아니면은 경매 내가 아는 어떤 기술들을 책을 쓰는 어떤 저자로 끝내야 될까? 아니면은 교육자로 끝내고 경매 대학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경매만 하는 경매쟁이로서 그냥 부동산 부자로만 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던 입장이니까 이 여러 가지를 고민한다는 것은 뭐죠?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계속 사색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멍청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강의를 할 때도 내가 그랬잖아요. 구더기를 여기다 탁 풀어 놓으면은 얘는 직진을 해도 가도 끝이 없다 보니까 자기 눈에서는 요 앞에 채꽂이가 막혀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지는 열려 있는 줄 아는 거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채꽂이 막혀 있네. 그리고 안 가지. 처음부터 절로 안 가지. 막혀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길로 가는 게 좋을까? 저 길로 가는 게 좋을까? 헷갈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여기가 산이 이렇게 막 있어. 사람이 이렇게 개미만 하니까 어디에 가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커봐봐.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